가장 큰 실수가 큰 틀?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홍공 으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이미 이제 오늘 게스트분을 딱 보자마자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소신 있는 컨텐츠, 특히 또 아이의 이제 엄마로서 네. 두 아이죠, 그죠? 두 이제 성인이 됐죠? 두 이제 성인의 엄마로서 이렇게 굉장히 소신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많이 써오신 우리 빨강머리 N 이지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짧게 본인의 어떤 PR이라고 할까요?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강머리의 이지영이고요. 저는 지금 5권의 책을 냈고, 네. 어쩌다 보니 5권의 책을 냈고, 엄마표 영어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책을 쓰다가 이제 그 엄마의 소신이라는 육아 에세이,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 다녔던 여행 에세이, 네. 네, 이렇게 엄마표 영어에서 시작해서 점차 육아와 옆집에 없는 언니 같은 네. 예, 그런 좀 소신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피드 올라오면 이렇게 잘 보고 있고, 저희 와이프가 실제로 강연을 할 때 찾아가서 직접 네네. 강연을 들은 적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네. 네, 굉장히 또 좋아하는 언니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빨강머리 애인데 네. 머리가 전혀 빨간색이 아니라서 막 흰머리가 나서요. 염색하고 왔어요. 자, 혹시 편한 느낌이 있네요. 이제 특히 그 엄마의 소신이라는 책에서 한 독자님께서 이런 서평 남겨주셨더라고요. 한번 이거 들어보시겠습니까? 육아서를 읽으면 보통 몇 살 때 뭐뭐 해라, 이건 뭐 절대 하지 마라, 뭐 할 것도 너무 많고 하는데 늘 이제 혼나는 기분이었다. 근데 이제 엄마의 소신, 우리 빨강머리엔 이지영 작가님 이 책을 읽으면 옆집에 사는 언니가 아이를 이제 먼저 키워본 선배 엄마로서 따뜻하게 육아를 공감해주고 경험을 나눠주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하죠. 예, 그런 평들 읽을 때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아나 뭐 교육 뭐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키웠던 그 경험을 조금 먼저 간 선배로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그냥 친한 언니랑 이제 커피숍에서 이랬어 네네. 이야기 나누는 느낌으로 오늘도 한번 흔들리지 않는 소신을 한번 저희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는 제가 바로 딱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무섭네요. 네, 편하게 시작해서 바로 쑥.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작가님께서 육아를 하면서 꼭 지켜온 소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소신이 너무 많잖아요. 소신은. 한 가지만 근데 이제 골라주십시오.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니까 너무 곤란한데 그래도 좀 큰 틀? 큰 틀에서의 소신이라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소신? 와,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아이가 내 것이 아니다. 일단 아이가 딱 태어나면 감동스럽잖아요. 좋죠. 예, 그러니까 나만의 무언가, 그러니까 음.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되게 감격스럽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거니까 뭐 최상으로 만들어야지, 제일 멋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 거가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네. 나한테 맡겨진 내 것이 아닌 그냥 이 아이 존재인데 나한테 잠시 와서 내가 그 자라는 동안만 잠깐 맡아서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웠어요. 둥지를 결국은 이제 떠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키웠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떠나야 될 아이이기 때문에 그 떠나기 전까지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잘 보호하고 기왕이면 사회로 돌아나갔을 때 그래도 1인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지켰다가 내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내 거가 아니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는 분께서 당연히 내 게 아니지. 독립된 인격체지라고 하지만 이게 교육을 시키고 네. 아이가 자라면서 사실은 점점 어려운 일이에요. 요구하는 게 어떻게 네네. 보면 많아지잖아요. 최고이고 싶고. 그쵸. 엄마의 욕심이 자꾸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욕심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이게 내 거고 이제 나의 어떤 결과물이다 보니까 네네. 남들의 어떤 속도나 이런 걸 비췄을 때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게 아이가 아까 이제 커서 이제 성인이 됐잖아요. 이제 아이가 아닌. 그러네요. 그럼 이제 첫 아이가 있었을 처음에 이제 엄마로서 처음인 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딱 키울 때부터 변하지 않는 뭐 소신을 가지고 육아를 하셨는지요? 아니면 이제 뭐 키우면서 소신이 생긴 건지요? 소신은 변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소신이 변한다. 그러니까 소신은 원래 내가 뭘 정해놓고 그거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변하면 네. 안 되는 게 소신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는 나는 소신 있는 엄마야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무대뽀 또는 고집쟁이 엄마가 될 가능성이 못 많아요. 바꾸니까 그거를 네.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신이라는 거에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얽매이다가 네. 거기에 매몰이 돼서 음.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밀고 막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신은 물론 기본 소신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의 나이 또는 아이의 성향 또는 뭐 우리의 가정 뭐 상황이나 형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유동성 있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그 큰 틀의 소신은 있지만 어떤 그 세부적으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나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체벌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소신은 변하지 않았죠. 계속 이렇게 한결같이 이어지는 그런 소신도 있는 반면에 네. 이렇게 좀 사회도 변해가고 많이 변했죠, 네, 사회가. 사회도 많이 변해가다 보니까 처음에 아이가 1살 때 가졌던 소신이 15살 때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예를 들면 뭐 성교육 같은 것도 그렇고 애가 커보니까 좀. 이성교제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뭐 어른들과 아이들의 그 관계, 그러니까 뭐 꼰대 문화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5년, 10년 단위로 막 너무너무 바뀌잖아요. 사회가 트렌드 좀 네, 그쵸, 그러니까 뭐 빠르게.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아이가 1살, 2살 때 가졌던 이제 생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어른들을 존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어떤 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저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좀 변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게 되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뭐 육아서라든지 아까 책을 이제 나오면 부모님들이 읽고 나서 네네. 뭐 그때마다 이게 막 이건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원칙처럼 있는 책들도 사실은 네, 많은데 네. 이게 환경과 어떤 시대상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사실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소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맞는 소신을 네, 찾아가야 그러니까 되는 거다. 뭐 어떤 분의 소신이 너무 좋아서 음. 나 저분처럼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소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음. 소신은 나의 소신인 거잖아요. 그쵸, 나의 소신이 예, 돼야 그러니까 되죠. 어떤 좋은 생각이나 의견을 들었으면 그래 저거를 나한테 어떻게 대입해서 우리 가정에는 어떻게 대입해서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육아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뭐 대부분의 소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가정 형편에 따라서는 아빠가 뭐 해외 출장을 나가서 몇 년 동안 이제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당황했어. 그런 분이 있는데 네.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엄마 아빠가 똑같이 5대5로 이렇게 나눠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뭐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우리 가정 형편에선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제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가는 게 그거라고 하면 그렇죠. 굉장히 박탈감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맞는 음. 공동 육아는 뭐지? 라고 해서 이를테면 우리 그러면은 아빠와 계속 소통하면서 화상 통화를 매일 하면서 아이의 육아와 관련된 걸 내가 남편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나누고 멀리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육아를 함께 해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가정만의 이제 소신들이 좀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좀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완전 이렇게 만고불변의 어떤 그런 네. 소신도 있겠지만 네, 뭐 맞아요. 애를 사랑하고 아까 뭐 음. 체벌을 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소신은 있지만 그거 말고는 이제 사실은 대입의 문제가 되겠네요. 네. 우리 가정에 그렇죠. 맞도록. 아, 좋습니다. 우리 집 잘 크고 있겠지. 그런 생각 드는데 자, 그러면 또 내려가 가지고 다음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엄마 아빠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요 네네. 시청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지금 어머님들이 지금 많을 거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가정에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네. 같이 있고 요즘 또 젊은 부부들은 음. 점점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는 네. 가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두 양육자가 있으니까 뭐 이제 소신이 엄마의 소신도 있을 거고 네. 아빠의 소신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만약에 이 양육관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가정이 좀 그렇긴 해요. 사실 이게 딱 네. 일치할 수가 없는 일치할 수가 문제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뭐 자기만의 소신이 다 있으니까 이게 부부가 일치가 되면 참 좋지만 네.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엄마 아빠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우리 둘 중에 누가 옳으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잊어버리고. 잠깐만. 좋은 말씀해 주세요. 네. 아이를 잊어버리고 예. 우리 둘 중에 누가 누가 더 이제 더 맞아. 옳은가. 어. 와,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얘기는 아이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핵심은 아이죠. 그러면 아이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고 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에서 자라는 게 이제 최상의 가정인 거잖아요. 최악은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거든요.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또 나 때문에 싸우네.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와, 애가 그건 뭐 정말 애한테 최악이에요. 최악.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겠네요. 불안하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이런 걸로 싸울 때 누군가의 의견에 내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이길 거 아니에요. 그치. 이기겠죠. 그러면은 이제 엄마 아빠 중에 누구 한 명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걸 내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뭐 엄마 입장은 따라가는 거지만 그쵸. 동시에 아빠 의견으로는 떨어지게 그렇죠. 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엄마 입장을 따라가서 뭔가를 했는데 또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이건 나의 잘못인 것 같아. 엄마가 욕먹는 것까지 나의 잘못이 될 수 있잖아요. 덤탱이를 쓰게 되는 덤탱이를 아이가. 쓰는 거죠. 와,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가장 최악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르다는 걸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 그래서 좀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더라도 아이가 없는 장소에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의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야 하고요. 아이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게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둘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 생각에는 의견이 다를 때 누구의 의견이 옳다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 경우가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아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쵸. 그거는 대전제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래서 이걸 권하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도 아이가 너무 잘 되길 바래서 이걸 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싸울 때는 마치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해서 맞네, 맞네.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하니 내 의견대로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오히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왜 네 의견만 맞아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되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둘 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사실 둘 중에 누구의 의견을 따르든 아이는 잘 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이가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좀 정해져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뭐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서는 가사 노동은 아내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뭐 여행 갈 때 계획 짜는 건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아이의 이런 이제 교육 이런 거랑 관련해서는 둘 중에 누군가가 조금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쪽이 있다면
대전제, 그러니까 교육의 방향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사교육을 많이 시키지 말고 뭐 체험학습을 많이 시킵시다라든지, 우리는 뭐 학교 교육을 우선으로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대학이 꼭 필요한가, 뭐 우리는 꼭 대학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큰 틀에서의 영역은 둘이 상의를 해서 방향 설정을 좀 합의를 하시고, 아, 방향은 일단 합의가 네, 돼야 방향을 된다. 좀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에서는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조금 맡겨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근데 그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게 우리의 대원칙을 벗어나는 것 같다? 조금? "우리 이 방향 아니었잖아." 음, 이럴 경우에만 이제 한 번씩 "한번 재점검해 보자."라는 그 대화? 예. 그런 음. 걸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좀 시스템적인 방금 소통인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데군데 이야기를 다 영어 교육은 뭐 그때마다 그쵸. 뭐 뭐 뭐 다 이렇게 세세하게 "이 학원 보낼까? 이 학원 보낼까?"를 가지고 음. 둘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끝이 이게는 없어요. 다툴 게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뭐 공교육이든 사교육에 음.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율을 하고 네. 근데 당연히 조율할 때는 이제 아이의 의견도 네. 중요하다 말씀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세부적인 것은 둘 중에서 뭐 약간 한 분이 이렇게 네. 주도하는 사람이 이때 어. 그때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대화를 네. 이슈가 있으면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하면 음. 아이가 약간 그 결과에 대해서 갖는 스트레스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아요, 싸워요 이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음. 대전제에 대한 합의는 없고 오히려 이 세부적인 것들로 싸우시더라고요. 아, 시스템이 좀 약간 없는 네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정 형편에 사교육비를 몇 음, 퍼센트, 음, 얼마 음, 하자. 뭐 그런 거 정도까지는 같이 합의를 하고 음. 그 안에서 어떻게 나눌 건가는 좀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대전제에 대해서 토크가 있었느냐, 네. 그 과정에 아이를 이제 고려했느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전제들에 대해서 네네. 주도권을 조금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게 큰 거 작은 거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계속 그냥 매일 그 UFC 네네. 그냥 네네. 매치하듯이 매일 소소한 걸로 싸우게 돼요. 네가 내가 이겼니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돌겠네 네네. 대화가.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희 집에도 평화 이제 안녕히 평화로우시잖아요. 아, 예.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빨간머리 앤님과 이제 첫 번째 우리 소신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소통 이야기를 해보셨거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 앤님한테도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하겠고요. 엄마의 소신이라는 도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더 이제 더 흥미로운 사교육비 대신에 여행을 간다면이라는 주제로 우리 앤님과 계속해서 토크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